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적과도 하고 정매도 하고 다 해요. 많이 흘리면 안 돼. 타이트는. 그래서 딱 아주 기가 막히게 적과해버려요. 따내버려요. 한나무에서 제가 중국 갔을 때 가장 많이 따는 게 50에서 한 80kg 정도 최고 많이 따는 게 중국 갔을 때 최고 많이 따는 게 한나무에서 이 정도 수확량이고 평균적으로는 얼마냐면 20에서 30kg밖에 안 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나무에서. 일본은 어떻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중국은 이걸로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요.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옛날부터 잘 분이었어요. 얘네들도 나폴레옹 심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나폴레옹 심었다가 우리만의 품종을 만들어야겠다 만드는 게 작은 분이고 여기 얘네들하고 이렇게 교배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작은 분이고 그러면은 작은 분을 심고 났더니만은 일본 특유의 그 정밀함 정매 적과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300평에 얘네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300평에 정매 적과 수학기 때까지 들어가는 인건비가 우리나라 돈 500만 원. 300평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이렇게도. 최고 싼 게 얼마냐? 자기들 중에 최고 핫발이 2만 원. 1kg에. 1kg에 2만 원. 최핫발이. 최고급이 얼마냐? 30만 원. 1kg에.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도 해요. 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3g, 4g 나오는 거를 6g, 7g대로만 만들면 돼요. 많이도 안 키웁니다. 6g, 7g대로. 6에서 7g대로만 키워요. 이렇게 키웁니다. 우리 거 작은 건 집에서 키워보니까요. 보통 한 80kg 나오면 한 10g 나와요. 키우려면 10g 나와요. 9g, 10g 무조건 나옵니다. 9g, 10g 무조건 나와. 얘는 이것밖에 안 키워. 얼마 달리냐? 평균적으로 달리는 게 한 40년 된 거 가보니까 평균적으로 열리는 게 400kg. 수확하는 양이요. 수확하는 양이. 정말 못 따는 집은 100kg. 많이 따는 집은 한 나무에 한 나무 650kg. 그래서 많이 따는 것도 봤어요. 650kg. 근데도 나무가 몇 메다 간격이냐? 이 열린 것 제가 홋카이도 가서 봤는데 홋카이도 10m, 10m입니다. 간격 10m. 사방 10m씩 간격으로 뒀어요. 그리고 거의 체리나무 꽉 차 있어요. 10m인데. 그러고는 전부 개신형이에요. 그냥 사다리 두 칸만 올라가면 다 따요. 사다리 두 칸만 올라가면. 밑에서 가지는 보통 어디 정도 이쯤에서 받아요. 이쯤에서. 밑부분 이만하고 옆에 가지 나간 게 이 정도 높입니다. 옆에 가지 제 몸 두께만큼 두꺼워요. 옆에 난 가지가. 보통 4개에서 5개 많아야. 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1m 이내에서 결과지가 새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몸통에서 대목에서 나와갖고 바로 거기서 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 두께에서 결과지가 매년 나온다니까요. 매년 맨날 잘라내요. 그 정도로 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거를 그렇게 실험하고 미국 품종을 갖다 수입해서 먹어요.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체리하고는 무조건 다른 것만 심습니다. 수분수 맞춰가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기도 겁나 쉬워. 타이토만 심으면 되거든요. 수분수 맞춰서. 여기 타이토 3일도 나핀 갖고 안 됩니다. 나핀으로 타이톤 수정했다가는 아작나요. 다 백분열과 됩니다. 나핀으로.
라피드로 타이톤 수정했다가 하면 다 배꼽 넘어나요. 얘네들도 다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3밀도로 하는 거예요. 3밀도. 서미트는 배꼽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얼마나 뾰족하냐면은 정말 이렇게 뾰족합니다. 오리지널 서미트는 우리 집에 오리지널 서미트가 있었는데 누구 점수를 내가 드렸는데 누구 줬는지 모르겠어요. 오리지널 서미트 엄청 큽니다. 아이도 마지막하고 이렇게 뾰족해요. 그래서 배꼽 열고가 안 되는데 타이톤은 이렇게까지 안 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톤하고 수정되면 라핀하고 수정되면 라핀 여기가 다 터져버려요. 타이톤에. 그래서 얘네들도 다 맞춰갖고 3밀도로만 한 거예요. 왜 달리 중국에서 3밀도 쓰는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3밀도로 쓰는 거지. 3밀도가 좋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3밀도 별로 몇 개 안 심어요. 한 하우스 한 동 들어가 봐야 한 서너 개 있나? 네, 서너 개 3밀도 딱 있고 나머지 다 타이톤이요. 3밀도가 좋다고 뭐 중국에서도 안 팔려요. 잘 가서 물어보면요. 타이톤이 이렇게 몇 년 동안 딱 비싸다가 어느 해는 3밀도가 한 번 딱 올라간대. 그런 다음에 다시 뚝 떨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 타이톤은 늘 이 상태. 3밀도는 이렇게 한 번 또 올라가다가 또 다시 쭉 떨어져. 제가 중국 갔을 때 최고 비쌀 때가 중국에서 1kg에 12만원씩 팔더라고요. 체리를. 3월달에 갔는데. 그것도 사 먹어본 적 있어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체리가 눈에 되는겨. 대련공항에 내렸는데 근데 딱 금액을 보니까 12만원이요. 3월 그때 16일인가 3월 17일인가 갔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 당시 때 12만원 줬는데 그 뒤로 갔을 때는 보통 7만원대 백화점에서 4만원대 길거리에서 2만원 3월달에부터 길거리에서 팝니다. 체리 대련지방 가면은 아니 추워요. 벚꽃도 안 폈는데 팝니다. 하우스에서 따가지고 무가온 하우스. 대련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무가온 하우스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다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 좀만 좀 줄게요. 이거 우리나라 거 지금 하다 말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있나요? 여가 연태, 여가 신우주, 여가 대변이에요. 중국에서 체리 가장 많은 데가 이 지역이에요. 여기 이만큼 됩니다. 여기가 베이징이죠. 이만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미도상으로 얼마만큼 높겠어요? 여기가 우리나라 백두산이요. 예. 체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여기가 신호주고 평양이라니까요. 맞은편. 얘네들은 언제 낙엽이 지냐? 9월에 낙엽이 집니다. 9월에 낙엽이 지기 때문에 9월 말에 낙엽이 져요. 우리는 11월 말에 낙엽이 집니다. 9월 말에 낙엽이 지기 때문에 12월부터 가온을 해도 돼. 하우스에 넣어도 수확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1월에 낙엽이죠. 그 12월부터 가온을 하겠대. 첫 해는 됩니다. 첫 해는 한 번은 돼요. 두 번째부터 안 돼요. 그래요. 가온 재배가 이게 2차예요. 휴면 요구도라고 겨울 7도 이하로 내려가서 몇 시간을 견뎌내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생각 안 써. 그리고 중국에서는 되더라. 중국에서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뭐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안 되는 이유가요. 12월 달에 낙엽이 져요. 12월 달에 낙엽이 지고
1월 달에 가오를 시작해. 표면 요구도가 안 돼요. 표면 요구도가 안 되기 때문에 첫 해는 되는데 두 해째부터는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우스 재배 됩니다. 가온 재배 해가지고 하면 어디서? 요 위쪽에서 하면 돼요. 요 동네 요거 지나가서 요거 위에서 하면 돼. 우리도. 예. 왜 연태가 여기가 연태거든요. 연태가 어디냐면 연태가 개성 건너편 정도 될 거예요. 개성 건너편. 연태가 하우스를 실패를 많이 했어요. 거의 많이 실패했어요. 연태는 대전이 하우스 재배는 성공했고, 연태는 그래서 거의 하우스 재배가 연태는 가보셨나요? 연태도 가봤죠. 하우스가 별로 많지는 않죠. 대전은 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어디냐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발전했어요. 여기서부터 발전했는데 연태서부터 했는데 연태가 점점 안 되니까 이제 대련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는 안 된다니까. 점점 안 돼. 여기 위에서는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온재배 돈 들여서 살라고 하세요.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품종 이거 안 했어. 대한민국 품종. 대한민국 품종까지만 하고 쉽게. 대한민국 품종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은 품종이 판매되는 것이 뭐예요? 품종 중에서? 그렇죠. 옛날부터 판매되는 게 작은 가장 많이 판매됐죠. 왜냐? 오래됐으니까. 네. 그럼 최근에 자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판매된 거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판매된 게 뭘까요? 품종 중에서? 이게 가장 많이 팔렸어요. 시골 동네 아저씨도 알아요. 가보면 러시아래. 러시아 이거 몰라. 이거는 러시아 무식이 검은 까맣게 이만한데 막 그러면서 이게 가장 많이 팔렸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사람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묘목 심어놓고 오신 분들 중에 이거 가져간 사람들 평균적으로 최소 2,000평에 많게는 1만 평. 네. 이렇게 심었었죠. 러시아 파로가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게. 근데 다른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수확하는 농가는 몇 명 안 돼. 수확하는 농가는 예를 들어서 한 나무당 10kg 이상 수확한다. 10kg 이상 나무당 수확하는 러시아 파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 미만에 있어요. 2에서 3kg. 많게는 5kg까지 딴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봤을 때는 5kg인데 나머지는 2에서 3kg 거의 다 봤을 때요. 가장 많이 판매된 게 10년 동안 러시아 파로예요. 소장님 러시아 파로 갖고 계세요? 예. 잘 열려요? 소화됐어요. 소가 내버렸다고요? 조금 착화됐다고. 착화가 조금 됐다고. 착화가 안 되죠 별로. 착화 안 됩니다. 러시아 파로는 뭔지 몰라도 안 열려요. 저는 모릅니다. 수분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분수 러시아 7, 5, 12 이런 경우 같아요. 요거 있어야 된다는데 중국에서는 요것이 있거든요. 무조건 수분수로 12번하고 5번 수분수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열린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열려. 우리 집에도 5년생이 있는데 한 2kg 열리나? 1, 2kg 열릴 거예요. 2kg. 소장님 거의 그 정도 열리죠? 1, 2kg는 열립니다. 1, 2kg. 1, 2kg 열리니까 열매가 이따시만 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5년 됐는데 1kg 열어봐요. 얼마 큰지. 헬로트요? 헬로트 3년째 열리면요. 20g. 3년째. 4년째 되면은 15g. 5년째부터 14에서 15g. 어마무시하게 커요. 헬로트.
뭐 버건디 에보니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커. 작년에 우리 집 와서 보신 분도 있어. 갤럿도 내가 늦게까지 막 그거 뭐 실험하느라고 막 열매 막 이렇게 해서 밑에 줄에 보면은 진짜 이랬었어요 열매. 혹시 우리 집 와서 갤럿도 열매 이따시마 그 마지막 그 사과 옆에 거기 보신 분 아무도 안 봐시오? 아 늦게 왔으면 봤을 텐데 거기 진짜 막 20g짜리 열려 있었어. 20g짜리. 거기다 이제 거기다 살충제를 실험했거든요. 초파리 실험하느라고 제가 못 따먹게 돼서 보기만 하라고 이 정도 나왔어요 보통. 근데 근데 얘도 한 20kg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제 여태쯤 되면 몇 킬로냐 한 30kg입니다. 30kg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러시아 파로가 그만큼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에 라핀은 왜 그러냐면 우리 옥천 우리 묘목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애를 너무 많이 썼어. 라핀이 자가수성 된다고 막 해가지고 자가수성 되는 거 하나만 심어도 되니까 막 홍보해가지고 라핀이 많이 팔렸어요. 라핀. 네. 국내에서 잘 팔리는 거는 거의 자가수성 되는 거. 자가수성 되는 게 잘 팔렸는데 왜 진짜 좀 이거하고는 벤톤하고 갤로트는 이쪽에서 홍보를 안 했더라고.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많이 팔렸어요. 라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년 이내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게 버건디가 많이 팔렸어요. 3년 이내에. 작년 올해는 많이 팔린 게 에보니. 이제 내년부터 더 많이 팔릴 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벨프로. 딱 알아. 왜냐? 얘네들은 중생이고 얘는 조생이니까 크기는 말하고 크기는 얘하고 똑같은데 얘는 조생이니까 일찍 나오니까 러시아 파로보다 더 빨리 나오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 찬다는 말이야 분명히. 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얘도 자가수성 아니에요. 얘도 자가수성 아니고 얘도 자가수성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벤토 껴가지고 사가겠죠. 앞으로는 여러 정도 수분수 맞춰서 수분수야 뭐 따로 있지만 버건디, 에보니, 벤톤, 갤프로 이 정도만 심어놓으면 국내에서는 충분히 체리는 쉽게 키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외 품종 갖고 성공한 농가는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품종 선택 기준이 지금 이제 다 이거 저 결과에 잘 나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뀐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심어놓은 것만 잘 키우시면서 죽으면 그때 갱신하면 돼요. 그래서 품종 선택은 이제 앞으로 나무를 안 죽이고 10년, 20년 계속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종 선택은 요 정도 급이면 충분하다. 네.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또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